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개념 및 알고리즘 요약 설명 시간입니다. 방정식의 활용, 특히 농도, 속력, 1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자, 농도입니다. 농도는요, 정의가 소금물 분의 소금이고요. 자, 이게 비율하고 같은 거예요. 농도 그러면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비율.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판이 있을 때 한 판 중에서 자, 3개를 먹고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피자가. 그럼 남아있는 이 피자의 비율이요. 전체 4개 중에서 하나 남았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농도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전체 소금물이 이만큼 있어요. 소금물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요만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똑같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전체 양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거 곱하면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도 문제에는 우리가 접근을 해갈 때 그 알고리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소금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금 중심으로 우리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그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예를 좀 보여드리면 자, 보통 이 농도는요 2가지를 섞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2개를 섞어서 뭐가 나왔다. 그럴 때 뭐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은 뭔지 모르고요. 60%의 소금을 300g과 얘를 섞어서 50%의 소금을 400g이 되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뭐 농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순서대로 농도 쓰고 소금물 쓰고 밑에 소금 쓰세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런 농도 문제 푸는 걸 접했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풉니다. 보겠습니다. 소금 중심으로 푼다고 했어요. 그럼 소금을 각각 구해요. 알 수 있는 것들. 자, 여기 볼까요? 300g의 60%니까요. 소금의 양이 소금을 곱하기 농도 300 곱하기 100분의 60 해주면 180g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의 양이 180g.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400g 전체 곱하기 100분의 50 해주면 200g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소금의 양은요. 2개를 더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소금도 뭐 사라지거나 어디서 뭐 생겨나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에 2개 더해서 200g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20g. 그리고 소금물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더해서 400이니까 얘는 100g. 이렇게. 그럼 여기 다 나왔죠? 여기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해서 100분의 20.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고요. 만약에 이게 보통 이제 퍼센트를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퍼센트로 붙이고 싶으면은, 퍼센트라는 거는 의미가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는 대신에 뒤에 퍼센트를 붙이면 되겠죠. 이게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퍼센트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약분돼가지고 답이 뭐 20%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분 공식 배우신 분은 내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 2개를 더했을 때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배운 사람은 이걸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감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양이 똑같아요.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이 뭐 100g, 100g 이렇게. 똑같은 양이고요. 여기가 뭐 30%라고 할까요? 여기는 50% 이렇게. 섞었습니다. 자, 섞으면요. 똑같은 농도가 30, 50이고 양이 똑같죠. 양이 똑같으면 이 가운데가 돼요. 농도가 40%게 상식적으로 합은 200g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좋은데 이제 이게 양이 틀려질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양이 틀려질 때. 지금 요거 예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자, 100g 농도가 20이었죠. 20%. 자, 20% 100g 하고요. 60% 300g 이렇게. 그걸 섞었을 때 과연 여기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300g 양이 많죠.
이건 적죠. 양이 많은 거랑 적은 거랑 섞었으면 아무래도 농도가 이 양이 많은 요 60%에 가깝게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내분 공식이라는 게.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 질량 비율이요. 지금 비율이 1하고 3이잖아요. 100g, 300g, 1대 3인데 우리 수직선에서 농도를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 20%라는 게 있고 60%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뭔가 1대 3인데 60에 뭔가 가깝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쪽에 뭔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엇갈려가지고 반대 상황이 돼서 여기가 거리가 떨어진 비율이 3대 1 지점이 되는 겁니다. 3대 1 이렇게. 그래서 20과 60이면 총 여기가 40% 여기 차이가요. 이렇게 나는 건데 3대 1이면은 여기가 여기서 10% 줄인 50%. 그래서 답이 이렇게 50% 아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량비로다가요 이렇게 내분점이라고 해요. 이거 용어로는 이렇게 나눠지는 지점 이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배우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자 20과 60이죠. 20과 60 이렇게 쓰고요. 20, 60. 자, 이걸 3대 1로 내분하는 겁니다. 3대 1로 내분. 이렇게. 그래서 요거 더해서 분모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 분자는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3, 6, 18. 180.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씁니다. 20 이렇게. 하면 여기 답이 50g. 이렇게 또 50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참고사항으로 써놓은 거고요. 일단은 이 응용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공식으로 딱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개 딱 섞었을 때만 해당하는 공식이고 나머지를 잘 하려면 일단은 이 소금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속력 보겠습니다. 속력은 정의가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자, 시간분의 거리. 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세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시간은 이거 자리 바꾸면은 속력분의 거리.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 세 개를 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다 못 외우면 최소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시간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시간 중심. 식을 세울 때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 파악이 쉽습니다. 그림을 꼭 그려서 푸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 지점이 있고요. 거리가 300m 떨어져 있어요. 자, 갈 때는 초속입니다. 30m/s. 1초에 30m로 가고요. 돌아올 때는 1초에 10m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구하냐? 시간 중심으로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갈 때가 속력이 30이고요. 거리가 300m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초가 걸립니다. 갈 때는 10초. 자, 돌아올 때는요. 속력이 10, 거리가 300. 해서 30초가 걸리죠. 이렇게. 그럼 평균 속력은요.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게 이제 평균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체 시간은 10하고 30 더한 40분의 그 다음에 거리는 300m, 올 때도 300m 더하면 600m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누면요 1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15m/s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30과 10은 우리가 평균 그냥 일반 평균 구하면 20이 되잖아요. 그쵸? 2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평균 속력을 구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균보다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산술 평균보다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공식도 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 거 쓴 거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쓴 거고 만약 시험 기간이면 여기서 쓰는 것도 괜찮겠죠. 시험 기간이라면 평소 때는 그냥 이 식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 속력 구하는 거고요. 조합 평균 그래서 두 개의 이 속력을 x, y에 대입하면 평균 속력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만약에 더해보면 3하고 10이죠. 40분의 자, 2 곱하기 x가 30과 10 이렇게 돼요. 공 지워지고요. 2도 약분되고 또 2 약분되면 15. 그래서 똑같이 15가 나옵니다.
속력은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은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일을요, 보통 어떤 숫자가 나오거든요. 공배수로 잡거나 아니면 그냥 전체 일을 1로 잡아요. 보통 공배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예제 문제를 하나 보면은, 혼자서 하면요, A는 3일이 걸리고요, B는 4일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함께 하면은 며칠이 걸리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3,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일을요, 이 공배수인, 3, 4, 10이 있죠? 전체 일을 여기서 12로 잡아봐요, 이렇게. 전체 일을 양.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그랬어요. 하루 또는 뭐 문제에 따라 1시간, 뭐 이렇게 되겠죠? 전체 일의 양을 A 입장에서 봐요. A는 3일이 걸리죠? 그럼 하루에 얼만큼 하냐? 12를 3으로 나눈 4만큼 할 수 있습니다. A는 얼마만큼? 4만큼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루당. 일당 4. 이렇게. B는, 그러면요. 혼자 하면 4일이 걸리죠? 12를 4로 나눈 3만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당 3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루에 하는 양, 요거를 구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면 며칠이 걸리겠느냐 그랬어요. 함께 하면은 두 개를 더한 것만큼 7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루에. 7 곱하기 며칠 했는지, x일. 그죠? 한 개 전체 일의 양인 아까 12로 잡았죠?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나누면 7분의 12.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우리 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좀 어려운 농도, 속력, 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농도는 소금 중심, 속력은 시간 중심. 일하는 문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심으로 푼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